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한 야산. 최초 발화 지점이 저긴 거죠 지금? 예, 저기 노란 간판 있는 데가 최초 발화 지점입니다. 그럼 그때 막 언론 보도되고 그랬던 CCTV가 어느 쪽에서 지금 찍은 건가요? 저기 이제 이동식 주택, 이동식 주택에서 이제 그쪽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보안상 CCTV를 자체적으로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카메라로 그 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개된 CCTV에선 차량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3분 만에 산 중턱까지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소방차도 한 4대 정도가 있었고 산림청 1톤 화재 진압차도 한 5대 정도가 있었고 그 관계자분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많이들 오셨네요. 일단 최초 발화 지점이니까 오시긴 많이 오셨죠. 당초 이날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예측했던 산불 진화 작업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합니다. 산 너머 주인 1위에 사는 박명자 할머니도 그날의 산불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 나무 세워져 있겠다. 이거 창고 싹 타고 아, 옆에 창고도 타고. 창고 타고 이제 드럼 나무개가 열리나치 타고 근데 밭에가 60개 타고 그러지. 대까지 다 타도 요즘만 살았어요. 계속 저희 누나 찢는데 그 우리가 꼭 끄짐 탔어요. 그래 이 집 살린 거만 해도 그네 아주 천만 다행이래요. 불길이 잡히지 않자 산림당국은 최고 대응 수준인 산불 3단계를 발령합니다. 하지만 화만은 강원도 경계까지 넘어섭니다. 원더급에서 경북 울진 불란대는 좀 가까운 편인가요? 예, 경계에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말이 경상북도고 강원도지 저희들이 경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 상황은 밤 되면 매캐한 냄새 때문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목도 아팠고 눈도 떨지 못할 정도로. 불길은 인근 대규모 LNG 설비 근처까지 번집니다. 한국가스공사 삼척 생산기지 본부는 국내 최대 액화 천연가스 기지입니다. 그 주민 한 사람으로서 참 염려와 걱정이 많았죠. 진짜 저 몸을 살릴 정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힘든 그런 시간과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튿날인 3월 5일 새벽 강풍이 방향을 바꾸면서 불길은 다시 울진 쪽으로 남하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니까 경상도에서 먼저 산불이 넘어와가지고 강원도로 와서 강원도에서 진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또 바람이 또 경상도 쪽으로 불어서 또 다시 죽변 그쪽으로 가갖고 이제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당일 오후엔 군청 소재지이자 인구 밀집 지역인 울진읍 등으로 확산되며 주민 대피령이 내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제거했습니다. 불길이 닷새째 이어지던 8이 된 국내 최대 금강소나무 군락지 경계까지 불씨가 번집니다. 정확한 피해 수목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강송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또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좀 진화하고 더 감시하고 있어서요. 가장 마지막까지 애를 먹던 응봉산 지역은 산세가 험해 진화에 난항을 겪습니다. 집중 투입된 헬기의 시야가 짙은 연기로 가려진 데다 공중에서 물을 뿌려도 두꺼운 낙엽층 아래 잔불이 남아있다 제 발로 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
좀처럼 잡히지 않던 불은 애타게 기다리던 봄비가 내리며 간신히 잡힙니다. 울진 삼척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늘 오전 9시부로 선언합니다. 산불 진화대와 공무원 7만 명이 밤낮으로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울진 삼척 주불이 진화된 것입니다. 지난달 4일 시작해 장장 9일간 험화가 이어진 울진 삼척 산불은 198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진 산불입니다. 축구장 약 3만 개 넓이가 불에 타고 600채가 넘는 건물이 소실되는 등 피해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여전히 탄내가 코를 찌릅니다. 완전히 불타 일부 뼈대만 남은 가옥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얼마 전 지붕 개량 사업까지 다 한 것들이라 더욱 속이 쓰리는데요. 마을을 삼면으로 둘러싼 산림도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신화 1위는 이번 산불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장님 댁은 건설됐습니다. 아유, 상심이 되게 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같이 생각해보면 추억거리가 한 개도 없어지고 모든 게 사라져 나오니까 좀 많이 가슴 아픕니다. 전호동 이장은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는데요. 그가 처음 산불 대피령을 전달받은 건 산불 발생 당일인 오후 1시 30분 무렵입니다. 전 이장은 곧바로 마을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알립니다. 마을 대피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에서 전달받은 지 얼마 만에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면에서 전달받고 한 20분, 30분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마을 마을 회관으로 빨리 신속하게 빨리 나오라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고령의 주민들을 위해 직접 집을 찾아다니는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주민들도 전 이장을 돕습니다. 못 떴기 때문에 제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모시고 나오고 뭐 그렇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뭐 도움이라기보다는 다 내 부모들과 똑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주민분들 다 내려오신 시각이 언제 정도인가요? 우리가 대피 장소로 대피했는 게 한 2시에서 뭐 한 2시 10분 사이 요래될 겁니다. 그래도 신속하게들 다들 오셨네요. 네. 이렇게 신속한 상황 전파나 대피가 그래도 여기 신화 1위에서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주민분들이 잘 따라고 그래서 뭐 이 사고가 하는 게 없어가지고 참 그나마 인사가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관계 당국의 대처도 빨랐습니다. 소방서 등을 통해 산불 상황을 전달받은 울진군청은 그 즉시 분석을 거쳐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적절한 대피 경보가 인명 피해를 줄이는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웃 주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화재 현장을 지원하며 연대 의식을 발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울진 산불 당시에 도시락 제공해 주신 주인공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작은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백호연 씨.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산불 현장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내기로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음식 만드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음식일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5일부터 저희가 12일까지 총 7일간 이렇게 좀 제공을 해드리게 됐어요. 직원 2명과 아내까지 총 4명의 인원이 하루 100명의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시간은 평균 2-3시간. 덕분에 점심 장사는 거의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실 비용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만들었고요. 시간은 좀 걸리긴 한데 그분들은 집을 다 잃어버리시고 농가나 축사 이런 걸 다 잃어버리셨는데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더 편한 상황이니까 만들어 드리는 게 어렵진 않았죠. 피해 이재민 중 어르신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후엔 소화가 쉬운 죽으로 메뉴를 바꾸며 세심히 배려합니다. 죽은 원래 메뉴에 있던 음식인가요? 아니요, 메뉴에는 없고요. 저희가 생각해서 소화가 잘 되게끔 죽이 나을 것 같아서 죽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 한해서 전복죽, 새우죽, 소고기죽, 닭죽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만들게 됐었죠. 우리 사회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휘된 평범한 이들의 공동체 의식은 울진 삼척 산불이 마냥 악몽으로만 기억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길이 울진 시내 쪽으로 번지면서 산불의 위력을 실감했다는 애담씨. 진짜 여기까지 넘어올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게 청소하다 보니까 연기가 엄청 많이 넘어온 상태라서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진짜. 빨리 대피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산불 진화를 위해 울진 시민 모두가 나섰던 상황. 애담씨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는데요. 산불 때문에 밤낮 없이 이제 뛰어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찾아보자 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따뜻한 밥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시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글 붙이기 전에는 2분 정도 오시다가 이제 붙이고 나서 한 20명 그리고 이제 해병대 군인분들까지 해서 15명, 35명 정도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무료 식사 제공을 했던 애담씨 가게는 착한 가게, 일명 돈줄 낼 식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랑 양념 응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울진 관내에 많은 이런 식당이나 가게들이 이런 무료 식사라든지 무료 나눔들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다들 이제 힘드신 거 아니까 저희도 장사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따뜻한 밥 정도밖에는 못 드리니까 그래서 다들 참여하신 것 같아요. 재난이나 큰일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 뭉치는 것 같아요. 보면. 모두 한 마음 가지고 이제 다들 감사하죠 그래도. 이젠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애담씨. 하루빨리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줄 낼 가게로 이름을 올린 또 다른 곳. 소방관과 산불 진화팀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한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유리창에다 이제 붙여놓으셨던 거고요.
보니까 글씨를 되게 이쁘게 잘 쓰셨네요. 네,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께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들 조금씩 도와주시네요. 지역 내에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걸 보고 매우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요. 소방관이나 그럼 산불 진화대원들 뭐 몇 분 정도 이제 다녀가신 건가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으신 분들도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산불이 완전히 100% 진화됐을 때 그 산림청 소속 헬기팀이 마지막 날 오셔서 커피를 드시면서 고맙다고 이제 저희 산불 다 진압됐으니까 다시 이제 복귀한다고 인사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이번 일로 하나로 뭉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됐다는 양택 씨. 관광객들이 산불 났다는 이유로 많이 안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장사 상인들도 좀 힘든데 오히려 더 힘든 분들은 이제 집이 이렇게 다 불타신 분들, 전소된 분들이 매우 힘들죠. 예. 그래서 분위기는 뭐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뭐 기부도 많이 해 주시니까 뭐 다들 힘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힘내라 울진. 화재 진압 당시 헬기에 필요한 물 공급이 순탄치 않았던 긴급 상황. 이 위기를 넘은 힘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울진에 있는 대부분의 레미콘 기사들이 화재 진압에 동참했다는데요. 화재 진압할 때 네네. 어떻게 이제 레미콘 차량이 동원되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저 발화 지점이 있었잖아요. 저쪽이 북면 11연길 가는 그곳인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좀 있어요. 헬기로 물을 퍼올리기까지는. 네네네. 근데 물을 퍼올릴 헬기 대수가 많다 보니까 가물어서 물을 퍼올릴 데가 잘 없어서 이제 울진군에서 지원 요청을 좀 해서 주변에 비상 활주로가 있어요. 네네. 그 비상 활주로에 그 우기통 같은 그 큰 통이 한 4-5개 정도 배치를 해놓고 이제 울진군에 있는 레미콘 차량들이 물을 받아서 거기에 채우면은 헬기가 와서 물을 빨아 올려서 이제 산불 진화를 하게 된 거죠. 레미콘 기사들은 시멘트 대신 물을 싣고 울진 죽변면 비상 활주로로 출동했습니다. 화재 진압하는 동안에는 아예 레미콘으로 붙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예, 그때 상황 때문에 일을 못한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좀 바쁜데 뭐 당연히 우리 울진 군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동안 못했던 일이 지금 좀 많아졌어요. 울진 사람으로서 타 지역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직접 봉사해 주시고 소방관님들이 불 꺼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는 울진 군단이라서 대부분 화재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서 하루빨리 집을 복원해서 삶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와 중앙합동조사단이 구체적인 복구 비용을 추산 중인데요. 피해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2000년 동해안 산불 때와 유사할 걸로 추정됩니다. 피해 주택을 복구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1년간 무상으로 임시 조립주택을 제공하는 한편 임시 조립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좀 더 편안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전수원, 민간 숙박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확보해서 정부가 내놓은 이재민 주거 안정 방안 중 임시 조립주택은 가로 3m, 세로 9m 크기로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게 냉난방이 다 됩니다. 냉난방이 되고 이게 뭐 냉장고 들어가고. 아 보일러도 저 보일러 스위치인가요 저게? 그래 이게 판넬. 이 상하수도 시설도 이제 다. 네, 다 됐습니다. 정화조하고 상하수도 다 됐습니다. 전기도 들어오고요. 전 의장은 지난달 29일 임시 조립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불편한 점이야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살던 동네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주민분들 임시주택 생활 혹시 언제까지 계속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는 거는 1년에서 또 한 해 더 연장되니까 2년까지는 생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안에 집을 다 지어야 되겠죠. 신화 1위엔 이런 임시 조립주택 20동이 설치됩니다. 주택이 들어선 720제곱미터 가량의 공간은 원래 마을 주민들이 쓰던 텃밭입니다. 원래는 여기 주민들이 다 농사를 짓던 곳이죠. 이제 그럼 당분간 이쪽으로는 농사는 못 지으시겠네요 여기는. 이 예, 자리는. 뭐 상황이 이러니까 농사는 전혀 지을 수가 없죠. 임시 조립주택이 싫다면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재민 안정지원 TF팀을 구성해 임시주거시설 수요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밖에 건보료, 지방세 등의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 지원도 추진 중에 있고요. 정부 보유 벽시 200여 톤과 시감자를 무상 공급하는 등 영농활동 체계도 지원합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일상을 회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런 거라다가 지금 정부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저희들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형 산불 발생은 최근 들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고 가뭄이 늘면서 산불 위험은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울진 살적 산불의 교훈을 잊는다면 불행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